그다음 이제 이 테피스트리 관련한 소식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이 코치 최근에 국내에서도 이 코치백 제가 실제로 드는 사람은 국내에서는 거의 못 봤지만 광고는 많이 합니다. 이게 그 코치백을 약간 국내보다는 저 일본 가면은 일본에서 약간 국민백 수준으로 많이 들고 다니긴 하더라고요. 근데 코치가 이상한 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인기가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테피스트리 코치 갖고 있는 테피스트리 측에서는 이 코치백이 그래도 젊은 세대한테 인기가 많다. 뭔가 그런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인기가 뭐 더 많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그 내용은 차치해 두고 이 테피스트리에 있는 현재 한 가지 이슈가 뭐냐면은 카프리 홀딩스 여기 베르사체, 지미추, 마이클 코어스 갖고 있는 카프리 홀딩스를 작년에 인수한다고 했었습니다. 테피스트리에서. 근데 여기 FTC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테피스트리에서 카프리 홀딩스를 인수하는 건 반독점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반독점을 위반한다. 이게 솔직히 이 코치가 마이클 코어스랑 지미추 베르사체 인수한다는 게 왜 독점인지는 좀 이해가 안 가겠지만 FTC에서는 수많은 경쟁자가 있지만 그래도 둘이 합병하면 이 접근 가능한 럭셔리라는 섹터에서 이게 독점에 해당한다. 라면서 어쨌든 접근 가능한 럭셔리 약간 생각해보면 한화로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대 100만 원 안 되는 그 100만 원 언더 50만 원에서 100 정도 되는 게 약간 접근 가능한 럭셔리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고요. 근데 결국 이 FTC에서 해놨던 소송이 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초 결국 어제였습니다. 어제 화요일 날 이제 마지막 증인이 증언을 완료했고 9월 30일 날 최후 변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9월 30일 날 최후 변론하고 FTC에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결에 따라 내년 2월까지 합병을 완료하던가 아니면 합병이 무산되던가인데 현재 카프리 홀딩스 여기 피인수된다는 기업 인수가가 57달러고 시장에서는 현재 40달러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인수합병 완료된다고 발표가 나면은 뭐 40%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이슈이긴 한데 과연 이게 진짜 될지는 9월 30일 이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게 FTC 소송 진행 상황이 1년 가까이 끌어오다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때가 아닌가 해서 준비해 왔고요. 그래서 이 코치하고 마이클 코어스 과연 진짜 합병이 될지 합병이 안 될지는 이게 결국에는 반독점이냐 반독점 아니냐 그거에 딸린 건데 이 코치하고 마이클 코어스가 이 합병하는 게 독점인가 이거에 대해서 뭐 좀 논쟁이 있지만 한번 찾아보니까 독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여러 번 찾아본 바로는 일단 신생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경쟁이 정말 많이 증가했고 여기 마이클 코어스 브랜드 디자이너 이름이 마이클 코어스라는 남성 디자이너인데 그분이 젊었을 때 창업한. 근데 마이클 코어스 그 디자이너도 법원에 와서 이제 변론한 게 우리 브랜드는 이제 사실상 사장되고 있고 뭐 이런 테일러 스위프트하고 겔 가도 헤일리 비버가 착용한 오펜이라는 뭐 싱가포르에 있는 신생 브랜드 이런 브랜드가 싱가포르 디자이너가 만든 새로운 신생 브랜드 자기는 작년에 처음 들어봤는데 뭔가 이런 그 슈퍼스타들이 한 번씩 그 메고 나오면은 이게 막 홈페이지 다운될 정도로 완판되더라. 그러니까 사실상 마이클 코어스 같은 건 경쟁이 안 되고 나는 그런 흐름도 못 읽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과연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고 표현하기도 어렵다 이야기하고 있고 또 메이시스 전 CEO도 우리가 마이클 코어스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이 메이시스 사업이 좀 휘청휘청하게 됐다. 그럴 정도로 이 마이클 코어스가 분명히 과거 같지 않은데 FTC에서는 이 인수하면은 독점이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경쟁으로 이런 뭐 오펜 같은 이런 신생 디자이너 브랜드도 존재하지만 룰루레몬 토트백 이런 것도 뭐 접근 가능한 럭셔리 그런 쪽으로 분류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짜 이게 뭐 합병되면은 합병되면 이제 카프리 홀딩스 그런 주주분들은 뭐 좋을 수도 있고 테피스트리 주주한테도 좋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결국 이게 주가가 합병 이후로 뭔가 합병 전후로 이 주가가 진짜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체크해 볼 이슈가 있는데 코치보다는 국내에서는 제가 느끼기엔 이 롱샴이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접근 가능한 럭셔리 이 섹터에서 현재 가장 잘 나가는 브랜드는 이 롱샴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롱샴 보면은 뭐 엄마 가방이라 불렸는데 미국 MZ들 사이에서 쿨걸템이다, 뭐 옷장 속 엄마템 뜬다 하고 있는데 이 롱샴 이거는 비상장사고 프랑스 기업이지만 뭔가 이런 쪽이 코치보다 잘 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거는 실제로 구글 트렌드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롱샴 이 트렌드 자료 보면은 확실히 뭐 꾸준히 상승은 해왔지만 지난 1년 사이에 정말 가파른 증가세 보이고 있고요. 이게 실제로 코치보다 더 파멸적 인기를 보이고 있는 브랜드 아닌가 싶은데 롱샴이 뭐 코치에서도 그래도 뭐 "최근에 잘 나간다."라고 하는 코치 이제 라인업 중 코치 태비 라인이 있습니다. 이 태비백, 태비 숄더백, 뭐 태비 백팩 그런 이제 제품 라인업군이 있는데 네 코치 태비에 대한 구글 트렌드 인기도 최근 분명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뭐 가파르게 증가는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 구글 트렌드 자료를 정말 오랫동안 계속 지켜봐 온 입장에서 이 롱샴의 트렌드가 더 강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국내에서는 확실히 롱샴이 코치보다 훨씬 인기가 많다.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좀 북미나 다른 지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브랜드의 이 코치 결국에 여기에도 한 가지 내러티브가 존재하고 있는 게 파이퍼 샌들러 Z세대 소비자 보고서 이게 또 이제 10월 초에도 나올 예정인데 이 코치 파란색이 코치고 빨간색이 그 카프리 홀딩스의 마이클 코어스입니다. 마이클 코어스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지난 4년 동안 코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도 분명히 이 테피스트리의 긍정적인 내러티브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이 Z세대 소비 보고서의 핸드백 부분은 약간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히 Z세대는 돈이 많이 없죠. 아무래도 뭐 금수저가 아닌 이상 처음부터 막 에루샤라고 하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로 이 가방을 입문하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처음에는 코치로 입문하지만 이제 나이 먹으면서 소득 수준이 소득 여건이 나아지면서 다른 뭐 LVMH 쪽 하이엔드 브랜드로 넘어가는 고질적 문제도 존재한다. 이런 걸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테피스트리 여기 주가도 최근에 뭐 조금 움직이고 있긴 한데 신규 고객의 60%는 Z세대고 밀레니얼이라고 합니다. CEO 말에 따르면. 그리고 카프리 홀딩스 여기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오늘 이슈에서 조금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은 기업인데 뭐 9월 마지막 날 이제 최후 변론하고 FTC 소송 관련해서 그다음 이제 판결이 나온다고 하는데 판결 결과에 따라 만약에 합병을 승인한다 하면은 주당 57달러이기 때문에 현재 주당 40달러라 이 합병 진짜 될지는 뭐 될 수도 있겠죠.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 것 같은데 근데 분명히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합병시켜주고 그랬던 사례가 있으니까 카프리 홀딩스하고 테피스트리 합병 정도는 시켜주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한 이슈 아닌가 체크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과연 합병하고 진짜 주가가 급등하는지는 앞으로 차차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